오늘 할 게 많아서 그냥 합시다. 생각보다 근데 여기 서울역에 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엄청 여유가 있지 않던데 보니까. 그래서 우리 절대부등식 이제 절대부등식이 뭔지 이해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여기 처음 들은 거 기억 안 나지? 걔네들 한번 해줘야겠지? 우리가 크게 그냥 등식하고 부등식으로 쪼갤 수가 있어. 등식하고 부등식. 그러면 등식에서는 두 가지 형태다. 그러니까 무조건 등식이 만족하는 녀석. 이게 뭐였어? 무조건 등식이 만족해. 그거를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불렀고, 얘는 무조건 등식이 만족하지. 그래서 얘는 무조건 참인 녀석. 그리고 다른 녀석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해서 두 가지로 내가 쪼갤 거야. 얘는 무조건 참. 방정식은 참 또는 거짓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지.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설명 안 해도 되지? 만약에 x는 2, 얘는 방정식이잖아. x 값이 2가 들어가면 참이지만 2가 아닌 다른 수들이 들어가면 거짓이다 라고 나올 거고, 부등식도 이것처럼 두 개를 쪼갤 수가 있어. 그래서 항등식 같이 무조건 만족하는 부등식이 절대부등식이야. 그럼 혹시 방정식 같이 참거짓이 아니다, 한 번도 안 들어보겠죠? 혹시 보람쌤이랑 분명 많이 줬을 것 같은데 뭐라고 하죠? 뭐 아무데도 안 나와 있어. 조건 부등식이라고 나와요. 뭐 크게 중요하진 않다. 그러면 그냥 얘를 이름을 나누는 이유가 그냥 얘처럼 방정식 항등식처럼 절대 부등식 나온다고 이게 뭐지가 아니라고. 무조건 만족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무조건 만족하게. 얘는 이제 참 거짓이 아닌다고. 오케이? 그럼 또 이런 거 x는 2보다 작대. x 값이 만약에 0이야. 그러면 참이라고. 근데 3이면은 틀리다고. 거짓이라고. 근데 이 절대 부등식은 무조건 만족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원래 이제 뭐 뒤쪽 내용도 배울 거지만 그냥 뒤쪽에서만 말하면 산술기하,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대해서 절대 부등식이 가장 대표적인 예. 그냥 오늘 다 얘기해 줄 거야. 그리고 포지셔버레츠. 이 두 개는 이제 뭐 가장 많이 나오는 녀석이기도 하고 유형으로도 잘 빠져 있는데 딱히 설명이 안 나오는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있는 녀석들이 있을 거라고. 뭐냐면 이제 우리는 허수 파트를 잘 안 봐요. 그냥 허수 파트라고 나오지 않는 이상 잘 안 봐. 애초에 문제도 나와 있어. 막 아니 보통 문자 두 개 x, y가 실수일 때 말이 나와 있단 말이야. 야 x, y가 실수래. 얘네 제곱했다 쳐.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네. 요런 게 절대 부등식이야. x에 뭐가 들어가든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는 우리가 대소관계 비교를 할 때 x가 만약에 y보다 커. 근데 나는 요 부등식을 판단을 할 거야. x 빼기 y는 0보다 크대. 이게 무조건 만족하겠네. x가 y보다 크니까 실수 기준에서는. 그지? 그래서 요런 애들 단순하게 우리가 대소관계 비교하던 녀석들 또는 실수일 때 제곱. 그리고 실수일 때 제곱이라는 소리가 절대값도 같이 포함이긴 해. 절대값이라는 녀석도 그냥 제곱을 시키면 돼.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고.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로 산술기하랑 포지셔버레츠 두 개를 추가할 거다 라는 것만. 그래서 문제가 생각보다 단순한데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지 또 눈에 보이는 과정이니까 68번 같은 거 어떻게 확인하는지 A하고 B하고 0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부등식 뭐로 확인해라? 루트 A 빼기 B 그리고 루트 A 그리고 루트 빼기 B 하고 나와 있는 상태인데 얘는 우선 박스를 채워가면 되거든. 근데 박스를 안 채워도 너가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냥 문제에서 이렇게만 나와.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요 놈을 만족한단가? 요 놈이 성립하는 참이 되게 만드세요를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루트가 눈에 보인다 또는 이거 외워야 되느냐? 그냥 외운다기보다는 받아들여야 돼. 루트가 나오거나 또는 절대값이 나왔어. 야 이거 내가 없앨 수 있네. 뭐 해야 돼? 제곱하면 되지. 그래서 얘네를 그냥 제곱 해본다 이 말이야. 그럼 했다 쳐. 그럼 거기 박스가 그대로 나와 있어. 그래서 그냥 그 과정이 생략돼 있는 거. 그럼 얘네 식 어떻게 써야 돼? 루트를 제곱하니까 그냥 얘로 나오겠지. 그 다음 얘네 제곱하면은 앞에 거 제곱.
그리고 플러스 b 거 제곱인데 가운데 뭐로 나오냐? 2 루트 ab로 나오지? 이거는 이미 생략돼 있지? 그리고 이거를 이항시켜가지고 뺄 거래. 그럼 가가 얘네. 얘가 가네 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략돼가지고 뭐 가 빼기 2b라고 나와 있는데 얘네가 그냥 a가 사라진 상태에서 좌변으로 이항을 시킬 건데 2 루트 ab에다가 빼기 2b라고 나와 있는 상태고 지금 얘네는 또 뭐라고 돼 있냐? 얘를 2 루트 b로 내가 묶었대. 그럼 바로 이게 가능하지? 2 루트 b로 묶었다는 소리는 앞에 항에서는 루트 a만 남고 뒤에 항에서는 루트 b만 남지. 그래서 여기는 아래. 그래서 보통 박스 문제는 그냥 이제 식이 나왔을 때 건너뛰는 파트도 있기 때문에 조금 끼워 맞추는 경우도 많아. 그런 상태에서 야 A하고 B가 양수긴 양수인데 A가 더 큰 양수란 소리고 얘네 루트 B 양수고 그 다음에 나라는 녀석도 그냥 양수. 그러니까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고 이런 말이지. 양수끼리 곱했으니까 얘 양수야 라는 말이야. 그럼 결론은 나는 얘네 둘을 내가 비교하기 위해서 제곱을 시켜서 둘을 뺐더니 실제로 얘가 맞는 제소관계이다 라는 말. 그러기 때문에 성립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뒤쪽 넘어가면은 이제 69번 막 70번 이런 애들 풀 때 야 70번은 애초에 그냥 너무 잘 나와 있네. 계수관계 비교하세요. 그냥 두 개 빼봐라 라는 말이고 69번 어떻게 가야 되냐? 야 절대부동식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어떻게 한다고? 제곱을 해서 어쨌든 실수잖아. 제곱을 만들어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이용할 거라고. 그럼 결론은 뭐야? 완전 제곱식 다 만들란 소리야. 알겠지? 근데 이제 7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던 녀석이랑 형태가 살짝 달라요. 근데 보통 문제들이 이렇게 많이 되지. 우리 눈에 일부러 안 보이긴 해. 끼워 맞춰야 돼. 그래서 모든 문제들이 이렇게 푸냐는 또 아니야. 우리가 모든 내용을 다 배우다 보면은 굳이 이런 방법이 아니라 또 다른 녀석을 이용하기도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얘 같은 경우 우선은 방법은 추천하는 방법은 무조건 는 0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한쪽으로 다 이항을 시켜라. 자, 다 이항 시켰어. 제곱에 서 있는 상태에서 다 넘어갔어. 야, 다 넘어가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음을 구해. 그럼 기본적으로 나 뭐 이용한다고? 어떤 놈의 제곱 이거 만들 거라고? A, B가 실수니까. 그러면 야 어떤 놈의 제곱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판단 한번 해보자. A, B 이 A 곱하기 B라는 녀석을 내가 완전 제곱식으로 놓고 싶어. 그럼 뭐가 필요해? 요 놈과 요 놈. 그러니까 A 제곱과 B 제곱이 필요해. 그 다음에 야 이 A라는 녀석 얘도 내가 완전 제곱식으로 놓고 싶지. 그럼 어떡해? 나 또 얘가 또 필요해. 또 A 제곱 또 필요해. 야 이 B는 어때? B 제곱이 또 필요하지. 그러면 나는 이 적당히 A 제곱하고 B 제곱을 필요한 부분이 투 파트잖아. 나 여기도 필요하고 얘도 필요해. A는 B는 얘도 필요하고 얘도 필요하단 말이야. 적당히 나눠줘야 돼. 그러면 이 적당히 나눠주는 거 어떻게 하냐? 그냥 감이죠.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거 되겠는데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확인을 나중에 내가 손으로 해보면 돼. 만약 이거 했는데 안 됐다. 다른 방법 돌리면 돼. 그러면 여기에서는 내가 어떻게 나눌 거냐? A제곱 B제곱을 정확히 절반 나눌 거야. 2분의 1 A제곱, 2분의 1 A제곱 이렇게 두 개로 나눌 거야. 그러면 노란색으로 A 첫 번째 녀석을 써볼게. 첫 번째 녀석은 2분의 1 A제곱에다가 빼기 AB 더하기 2분의 1 B제곱 이렇게 사용을 할 거다. 그럼 얘네로 내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지는지 안 만들어지는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판단 어떻게 하냐? 내가 그냥 우선 억지로 만들어주면 돼.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해서 우선 내가 만들어봤어. 얘네 가운데 이거 나오니? 제곱은 내가 확인했잖아. 일부러 내가 루트를 씌운 거니까. 가운데 그거 만들어져? 만들어지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들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는 이 A제곱 절반 썼고요, B제곱 절반 썼고 나 얘 사용했지? AB까지 사용했어. 그러면 이 A도 뭐가 남았는데? 2분의 1 A제곱에
빼기 2a가 남아있고 또 뭐 남아있어? 2분의 1 b 제곱에 빼기 2b 남아있고 또 뭐 남아있어? 4 남아있지. 그럼 이거를 나는 이제 앞에 두 개를 적당히 내가 사용을 해볼 거야. 어떻게? 2분의 1을 묶어야지. 묶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거는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 더하기 4가 필요하다 쓰고 그 다음 플러스 2분의 1에 똑같은 형태로 더하기 4가 필요한 형태인데 얘네는 뭐야 그러면? 요 4라는 녀석을 적당히 2씩 나눠 가진 거야.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4로 표현됐다 이 소리지. 야 그럼 결국엔 얘네 정리가 어떻게 되냐? 결국에 루트 2분의 1 a 빼기 루트 2분의 1 b의 전체 제곱에다가 플러스 2분의 1의 a 빼기 2의 제곱일 거고 플러스 2분의 1의 b 빼기 2의 제곱으로 내가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수 제곱 다 더해졌네.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렇게 쓰면은 내가 증명을 한 거야. 한 상태에서 등호가 성립하는 게 모를 것 같아요. 야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 그냥 봐봐 집중해봐. 등호가 성립한다는 게 뭔 말이야? 0만 들어간 소리지. 야 그러면 얘 0, 얘도 0, 얘도 0이라는 소리네. A값 얼마? 2, B값 얼마? 2인데 확인 한번 해봐야 돼. 야 A가 0이 나오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 A하고 B가 같아야 되지. 그지? 그럼 실제로 확인됐어. A하고 B는 2로 같아요. 이때 뭐를 만족한다. 그래서 뭐 저런 문제 같은 거 잘 안 나오긴 해.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흔히 많이 나오는 거 산술기하 평균하고 이제 포지션 합치 한다 그랬지. 그러면 산술 원래 플레임은 산술 평균 그리고 기하 평균인데 이제 산술 평균이 뭐냐? 산술 평균은 우리가 흔히 쓰는 평균 만약에 시험 2개 봤어. 하나 90점이고 하나 100점이야. 2개 더해서 2로 나누지. 그런 거에 우리가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은 우리가 루트이기 때문에 어떤 두 수를 곱했어. 근데 거기다 루트를 씌우면 이제 기하 평균이라고. 그럼 얘네 둘 사이의 관계가 절대부등식으로 표현이 될 거다. 2개 더한 거의 절반은 루트 xy보다 크거나 같을 거다. 그래서 혹시 야 이거 증명하는 거 한 번 했냐? 이거는 우선 수업 때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은데 너한테 그냥 나중에 수업 끝나고 시켜봐야겠다. 그냥 제곱만 하면 돼요. 제곱만 하면 돼. 그럼 기억났어? 제곱하면 이게 증명이 돼. 그러면 얘를 이용할 건데 우리 문제 풀 때 분수꼴 들어가면 귀찮다고. 그래서 문제 풀 때 활용하는 거는 보통 2배의 루트 xy를 많이 활용할 예정. 그러면 얘들은 지금 너네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난이도가 높은 그나마 중간 난이도 애들을 다 여기에다가 배치를 해놨어. 그럼 어떡하냐? x 플러스 y분의 12 y 플러스 x분의 3. 야 얘네에 대해서 문제가 x, y가 a일 때 요 녀석의 최소값이 b일 거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을 쓸 때 나오는 형태 잘 봐봐. 산술 기하하고 코시쇼 그런치가 생각보다 식이 엄청 비슷하게 나와. 일부러 그렇게 돼. 일부러 너네 그냥 헷갈리라고. 그러면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거 x 곱하기 y의 어떤 값을 구할 수 있냐? 얘네 기준으로는 아니 봐봐 등호를 봐봐. 이렇게 있잖아. 붙어있는 거. x 곱하기 y라는 녀석이 뭘 구할 수 있어? 아니 이 x 곱하기 y가 적당히 내가 뭐 2도 넘기고 제곱도 하고 하면은 뭐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잖아. 그럼 최대를 구할 수 있어? 최소를 구할 수 있어? 최대를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어떤 값의 곱의 최대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산술기하를 한번 생각해봐라. 물론 여기 유형 문제 풀 때는 다 산술기하 하나 소리겠죠 뭐. 그제? 그 다음에 두 수의 합 x 더하기 y. 그러니까 무조건 두 수의 합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막 제곱 더하기 제곱일 수도 있어. 그지? 그럼 어떤 두 개의 합에 뭘 구할 수 있다? 뭐보다 크거나 같을 거래. 뭘 구할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어떤 두 개, 그러니까 무조건 x, y 이렇게 딱 안 떨어진다고 1차로 2차일 수도 있고 3차일 수도 있어. 쟤네들의 합의 최소 또는 곱의 최대를 구할 때 나는 산술계를 사용할 수 있을 거다. 나 여기 바로 적용시킬 수 있네. 얘네가 내가 뭔지 모르잖아. 그럼 이거를 먼저 내가 전개를 해줘야 된다. 전개 x, y 이렇게 곱하면 3, 이렇게 곱하면 12, 그래서 15에다가 x, y분의 36. 야 그럼 이거 봐봐. 얘네하고 얘네 값에 대해서 어떤 수의 합에 뭐를 구할 수 있어? 최소를 구할 수 있지. 그니까 최소값 구하라고 나오는 거야. 그럼 이거 식 어떻게 써야 돼? xy 더하기 xy분의 36을 난 따로 최소값을 구할 거고 어떻게? 크거나 같다. 뭐보다? 2배에 진의 둘끼리 곱한 거. 뭐? 6의 제곱 36이지. 그럼 얘네들 최소값 얼마라고? 12라고. 그치? 그럼 얘네 전체 최소값이 얼마라고? 27이라고. 왜 15 더할 거니까. 알겠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산술기한 또는 호시조합 할 때 우리가 등호가 언제 적용되는가 잘 봐야 된다 그랬어. 그러면 등호는 언제 적용되냐? 기억나냐? 내가 뭐를 기준으로 산술기한을 썼는가를 잘 봐야 돼. 예를 들어 얘를 기준으로 내가 산술기한을 썼어. 그럼 나는 내가 합의 최소를 구할 때는 x하고 y라고 판단이 들 거고 곱의 최대를 구할 때는 확인 한번 해봐야 돼. 왜? 얘가 실제로 x 곱하기 y로 해서 내가 이걸 구했는지 아니면 2x 곱하기 2분의 1 y를 기준으로 x, y를 내가 생각해서 했는지 따로따로 확인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그러면 만약에 나는 합의 최소를 구하려고 했어. 얘네 둘끼리가 같을 때라고 생각하면 돼. 곱의 최대를 하려고 했어. 그러면 얘네 기준으로는 얘네 둘이 같을 때 또는 난 이거 두 개로 봤어. 얘네 둘이 같을 때 그냥 내가 어떤 녀석을 기준으로 잡았냐에 따라서 언제 등호가 만족하는지가 갈린다고. 야 그럼 나는 뭘로 봤어? 얘네 둘의 합으로 봤네. 얘네 둘이가 같을 때겠네. 그치? 근데 얘네 둘이가 같을 때 야 굳이 방정식 앞으로 된다고. 그냥 단순하게 야 둘이가 같은데 더해서 10이 나온대. 그럼 누구누구 A 60, A 60 가지고 있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x, y가 6 확인 한번 해봐. A가 6이면 6분의 36, 6 나오지. 그래서 x, y는 6이고 최소값은 27이 나온다라고 해야 된다고. 이해가니? 그리고 77의 상문제는 이거 하나만 설명. 뭐 3개짜리 코시는 잘 안 나와요. 지금 유형 22번에 위에 나와 있는 이것도 3개짜리 코시를 설명하는 게 아니야. 너 76번 할 때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돼. 어떻게 할지. 77번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식을 이렇게 바꾸세요 라는 말. 힌트가 나와 있어. 봐봐. 야, 얘네 B 플러스 C로 묶여 있잖아. 얘 B 플러스 C로 묶을 수 있겠네. 그래서 문자 하나, 두 개로 보란 소리야. 그리고 전개를 따로 해놔야겠지. 그 다음 78번. 78번을 하면서 우리 산술기하에서는 그걸 야 말을 안 해줬구나. 산술기하에서는 무조건 양수만 돼요. 0도 안 돼.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는 요 놈을 뭔가 이용해서 합의 최소, 곱의 최대를 뭔가 구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 조건이 있어야 돼. x가 양수고 y가 양수여야 돼. 그런데 야 지금 문제에서는 78번에서는 뭐라 나왔냐? x가 4보다 크네. 그럼 이거 보고 눈치를 채야 된다고. x가 4보다 커? x 빼기 4가 0보다 크네. x 빼기 4라는 녀석이 양수네 라고 내가 눈치를 채고 문제를 보니까 야 x 빼기 4가 떡하니 있잖아. 그러면 이 형태 어떻게 바꿔주자고. x 빼기 4로 문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주자고. 야 그럼 나는 어떤 수를 얼만큼 한 거야? 마이너스 10이라는 녀석이 더 추가된 거야. 플러스 12가 뒤에 있어야지 얘는 두 식이 같아. 그럼 어떻게 한다고? 요 놈은 내가 산술기하를 쓸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얘는 그냥 따로 놔두면 된다는 소리지. 그럼 얘에 대해서 산술기하 2배 루트에 2개 곱한 거 9죠.
그러면 최소값은 얼마나? 18이다. 여기까지 됐니? 이놈의 최소값은 18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오고 지금 문제에서도 그때 x값을 구하세요. 야 그럼 내가 뭐를 산술기하러 갔다고? 요 놈과 요 놈에 대해서 산술기하 맞지? 야 두 개 대해서 얼마였어? 6이었지? 얘 3이네. 그치? 절반 나눠 가진다고? 그럼 얘가 얼마야? 1이네. x 얼마? 5. 무슨 말인지 그냥 x 5까지 됐어? 그 다음에 81번 81번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여서 72번 안에 넘어갔냐고? 72번 넘어갔는데 했잖아. 아, 나 드모를 설명 안 해줬냐? 아닌가? 그냥 안 하고 넘어갔냐? 71번 끝나면 그냥 바로 산술기에 넘어가는데 아하. 80이라고 할게요. 그냥 80이라고. 이게 연결되는 거니까 선물대로. 그러네. 한 줄? 지금 조건이 뭐 이렇게 써있지. A하고 B가 양수, X하고 Y 이렇게 나와있고 지금 내가 뭘 구하는지 잘 봐야 돼. X제곱하고 Y제곱의 최소값 이거의 최소. 근데 얘가 알파래. 그리고 그때 A, B 값 뭐 A를 베타 B를 감마라고 하자 이런 말이지. 그리고 뭐 적당히 계산하세요 이런 말이니까. 그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잘 봐야 돼. 여기에서는 진짜 우리 눈에 잘 안 보여. 문제를 많이 안 풀어보면 잘 끼워 맞춰야 돼. 야, 요놈의 최소. 나 이거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실제로 이제 뭐 제곱을 해서 할 수도 있어. 다 제곱하고 제곱하면은 너네 아까 우리 앞에서 하던 대로 다 돼. 근데 이제 좀 더 익숙해지면은 시간이 단축이고 익숙하지 않으면은 그냥 실제로 제곱하는 거는 시간이 다를 바 없는 그런 방법을 하나 해줄까. 그러면 얘는 실제로 내가 두 개 합의 최소라는 합의 최소. 그러면 산술기하를 쓸 수 있다. 이렇게, 그제? 그럼 얘네가 뭐를 의미하고 있어? 2xy를 의미하고 있지. 그러면 야 이거 보고 나중에 쓸 시간 줄게. 한번 봐봐. 그럼 2xy가 최소값이야. 근데 xy 또 모르잖아. 그러면 나는 이거에 또 최소를 구해볼 수 있겠네. 그제? 그러면 요놈의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A가 최소면 또 최소겠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최소를 구할 거라고. 야, 곱의 최소 구할 수 있어? 곱은 최대 구할 수 있다고 산술기에서는. 어? 그래서 이거 못 구한다고. 못 구하니까 어떻게 해? 이제 여기서 비교할 거라고. 그럼 xy가 뭔데? 실제로 곱하면 되지? 하나씩 한다. 이렇게 곱했어. 4ab. 이렇게 곱하면 2, 이렇게 곱하면 2, 4. 그리고 얘들 뒤로 곱했더니 AB분의 1. 아, 그러면 하나씩 다 말해줘야 되잖아. 지금 여기서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 이유는 A하고 B가 양수니까 얘도 양수, 얘도 양수예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나는 지금 보니까 나와요. 얘네 둘로 산술기가 또 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확인해야 된다. 뭐 얘 양수냐? 맞죠? 얘도 양수죠? 그러기 때문에 또 할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이렇게 둘 산술기하를 썼더니 이제 그러면 나는 x, y의 최소를 구할 수 있고 2xy의 최소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네. 그래서 얘네 산술기하 썼어. 어떻게 나와? 4에다가 플러스 얘네들 산술기하는 2배의 지들끼리 곱한 루트 4예요 4. 그래서 얘가 최소값이다. 뭐 쓸 거면 이렇게 써야겠네. 그제? 그럼 x, y의 최소값은 8. 2xy의 최소값은 16. x제곱 y,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은 16. 산술기가 조금은 올라간다고. 근데 여기서 내가 a값, b값 더 먼저 구해야 된다. 그러면 또 차근차근 하나씩 다 확인할 거야. 어떻게? 양수인 거 다 확인했잖아. 근데 등호 언제? 그러니까 이 최소라는 거는 다 등호가 만족한다는 소리야. 이 등호가 언제 만족할 거냐? 얘네 기준으로는 제곱과 제곱이 같을 때 만족하겠네. 근데 x, y 양수라며.
그럼 결론은 뭐야? 이 뭐, 뭔 소리요? 그냥 x하고 y가 같다지. 그러니까 이게 아, 그래서 최종 답까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얘네 기준에서는 뭔데? 얘네 기준에서는 나는 4ab하고 ab분의 1이 같다라고 시작을 했지. 그러면 얘네 두 가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적용을 시킬 거다. 얘네 값들 어쨌든 최소는 8 나왔었죠? 8? 그럼 얘네가 4란 소리지? 그럼 ab가 1이냐? 뭐야, 뭐 잘못 쓴 느낌인데? 아, 8이 아니잖아. 얘네 둘은 4잖아. 그치? 확인되니? 얘네들은 4지? 그래서 얘가 2, 얘가 2. 절반절반 나눠가지는 걸로. 그래서 4까지 더해서 8이었잖아. 그래서 얘네 둘 기준에서 4였지. 얘네 둘 기준. 그래서 얘는 2, 얘는 2. 그래서 AB 값이 얼마야? 2분의 1이야. 근데 AB 값이 2분의 1인데 지금 보니까 X하고 Y 같다며. 그러면 X와 Y 같으니까 또 하나 가져올 거 어디 있지? AB가 2분의 1이었어. 근데 이거 안 구하고도 나오나? AB가 2분의 1인데 x, y 값의 최소는 8이었잖아. x, y 값의 최소는 8. 근데 여기서 바로 이용할 수 있겠구나. 지금 x, y 값의 최소가 8이었고 두 개가 같아야 돼. x는 루트 8 이런 말인가? 정말 틀렸나? x, y가 8이라 조건으로 들어가는 거 없잖아. 결국 AB 값인데 AB 값 x랑 y랑 같고 x랑 y랑 같고 두 개 같은 상태에서 어떤 거에 제곱이라 소리고 그러면 x가 2루트 2 근데 AB가 2분의 1이잖아. 2분의 1 응? 뭘 하나 안 썼나? AB가 2분의 1 이놈으로 가야겠네. 얘를 써야 돼, 얘를. 그러면 A하고 B의 곱이 8이다. A하고 B의 곱이 8이다. 근데 X, Y 같고 식을 해봐야겠다. 그럼 이거 하나만 더 쓰고 끝냅시다. X와 Y가 우선 같다 그랬지? 같은데 A, B의 곱은 2분의 1이야. 그래서 얘네 둘이는 같아. 그럼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2A 더하기 B분의 1은 2B 더하기 A분의 1을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럼 여기에서 AB의 곱이 2분의 1이니까 그냥 연립하면 된다는 소리긴 한데 야 여기 힌트가 바로 나오네. 얘 통분한 거 해볼까? 통분하면 B분의 2AB 더하기 1은 A분의 2AB 더하기 1 해서 분자 같은데 분모가 같아야겠네. 그래서 얘네 둘이 같다. 그러면 곱이 2분의 1인데 두 개가 같아요. 그래서 루트 2분의 1씩 가져가야 되네. 그래? 그럼 A 값이 루트 2분의 1, B 값이 루트 2분의 1. 그래서 구해야 되는 거 16에다가 알파에다가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1이네 1. 이제 A 제곱하면 2분의 1, B 제곱하면 2분의 1. 이거 17. 숫자가 어떻게 없냐?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해봐 그냥. 72 우리 빼먹었다고? 72번 72번을 똑같이 이거를 만족하는 것을 보이세요 라고 나왔네. 만족하는 것을 보이세요 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 그냥 제곱하라 했지. 그럼 이 제곱할 거야. 박스도 제곱하고 있네요. 이 제곱 그대로 내가 써주면 되고 그러면 우변도 내가 제곱을 할 거다. 그래서 막 얘들끼리 제곱하고 뺀다 그랬지 증명할 때. 그래서 A가 뭐 양수네 임수네 이거 보인다고 얘 제곱한 거 앞에 거 제곱해. 가운데 거는 얘 절대값 살려놔야 돼. 절대값끼리 곱하니까. 그리고 B제곱 그러면 A제곱 B제곱이 사라지게 되고 남는 것들이 뭔데? 마이너스 2AB 플러스 2의 절대값 AB. 근데 이거는 내가 뭐 2를 약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책에서 2로 묶어놨네요. 2로 묶어서
절대값 AB 빼기 그냥 AB거든.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 왜냐면 우리 두 수를 실수끼리를 곱할 거래. 실수끼리 곱할 건데 실수는 어쨌든 두 개를 곱한 거.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데 절대값 씌우면 어쨌든 양수로 변한다는 소리잖아. 그지? 그래서 이 AB가 만약에 AB가 양수면은 두 개는 같을 거야. AB가 양수면. 아니 0도 가능하겠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근데 AB가 만약 음수일 수도 있잖아. 음수면 이 대소관계가 설명이 될 거라고. 됐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절대 부등식이다 라는 거. 그럼 등호 지금 여기 1번하고 2번이 내가 아까 말했던 거야. 뭐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크거나 같을 때 걔들은 그러니까 A, B가 양수일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작을 때는 얘네가 음수일 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 아래에 등호는 언제 성립하겠어 그러면? 등호 언제 성립해? 내가 말로 좀 한번 했어요. 언제 성립한다고? 0보다 0일 때가 아니라고. 알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양수일 때는 자연스럽게 등호가 성립할 거고 0일 때도 등호가 성립할 거고 음수일 때는 요 크다가 설명이 될 거라고. 마지막 버튼가? 아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82번 그래서 산술기하 응용 문제 그래서 산술기하 문제 우리가 여기 유형이 산술기하라고 써있으니까 산술기하 써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거 그냥 계속 확인해야 돼. 곱의 최대, 합의 최소 그거 생각해야 돼. 곱의 최대를 구하라 나와 있으니까 산술기하 내가 한번 써봐야겠다. 또는 뒤에 거 허시시어 가르칠 때 곱의 최대 허시로도 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에서는 산술기하를 쓸 건데 얘 두 개 더한 거는 크거나 같을 거야. 두 배의 GDP 곱한 거라고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자리 여기 얼마다? 20이다. 그렇기 때문에 곱의 최대를 내가 구할 수 있을 거다 라는 건데 이 약분은 다 치고 제곱은 다 치고 10까지 약분을 해버리면 요 값 나오겠죠? 그래서 xy의 최대값은 10 그때 xy 값을 각각 베타 알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자고? 어떤 녀석을 기준으로 산술기하를 썼냐가 중요하다고 등호 찾을 때는 나 지금 요 놈과 요 놈의 합으로 내가 산술기하 썼지. 야 두 개 같을 때겠네 그러면 등호는 됐냐? 여기까지 됐지? 그럼 두 개 똑같은 놈끼리 더해서 20이었어. 얘 10이고 얘 10이라는 소리라고. x는 2고 y는 뭐라 소리? 여기 86번은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패스. 87번 됐어? 우선 살짝 앞에 한 장인가 나왔었는데 그 앞에 거는 그냥 끝나면 다시 말해줄 거고 여기까지 됐냐? x가 응. x가 있고 y가 여기. 그럼 아까 앞에서 했던 거 설명 한 번만 빠르게 하고 넘어갈게요. 산술기하는 산술 평균이 요놈이었고 기하 평균이 루트 씌우는 x, y인데 우리가 절대 부등식이 무조건 만족하는 얘는 무조건 이게 만족할 거야. 그래서 아마 너네 처음 했을 때 이거를 막 증명해 줬을 건데 막 제곱해가지고 기억나니? 안 나요. 그래서 얘네는 우리가 제곱을 해서 뭔가 증명을 할 수 있었어. 그래서 수업 끝나고 따로 해줄게. 그러면 얘네가 절대 부등식인 걸 아니까 우리가 보통 계산할 때 2를 넘겨서 여기다가 2를 넘겨서 계산한다고. 그러면 그때 요 등호를 설명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얘네 어떤 녀석을 내가 기준으로 산술기하를 했냐가 중요하다고. x하고 y를 기준으로 나는 요 놈을 기준으로 산술기하를 쓸 거야. 이 82번처럼. 그럼 x하고 y가 중요해요. 이때 두 개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해. 두 개가 같을 때. 근데 여기
나는 곱으로 뭔가 산술기 할 때 아까 뒤에 문제가 분명 있긴 할 건데 어려운 게 곱으로 산술기를 설명할 때는 이거 좀 헷갈린다고. x 곱하기 y라는 녀석으로 x, y를 설명할 수도 있고 또는 2x 곱하기 2분의 1 y로 x, y를 설명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얘네 둘로 내가 산술기하를 썼어. 그럼 x하고 y가 같을 때 등호 또는 얘네 둘로 내가 산술기를 쓸 수 있겠지. 그럼 그 앞에 것도 바뀌어요. 2x에다가 더하기 2분의 1 y일 거야. 그래서 얘네 둘이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기억나니? 산술 기하가 뭔지 모르겠어. 우선은 하고요. 따로 안 해줘야겠네요. 왜 늦게 하냐고. 아까 그거 안 했다고. 아파. 아파서 그랬어. 야 그러게 말하면 내가 좀 나쁜 사람 된 거 같잖아. 미리 말이 87번. 지금 길이가 32인 줄을 모두 사용해서 이렇게 작은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구역을 만들었대. 지금 이런 얘들 활용 문제죠. 활용 문제는 글만 잘 읽으면 좀 더 문제가 쉽다 그랬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생각해? 직사각형으로 3개의 작은 직사각형에 직사각형 3개 다 같다는 소리인데 나 여기 있는 거 그냥 x라고 쳐도 되고 여기 전체를 막 x라고 쳐도 상관없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작은 거 x라 칠래. 그럼 얘도 x, 얘도 x. 아래 것도 다 x라는 소리야. 그리고 나 세로를 y라고 할래요. 그러면 내가 식 뭐 쓸 수 있어? 길이가 32짜리래. 32짜리. 근데 그건 뭐야? x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x가 6개, y가 몇 개? 4개. 더해가지고 32구나 라고 할 수 있고 지금 문제에서도 뭐를 구해라?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구역을 만들려고 한다.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라. 작은 거 x로 안 하면 더 나왔네요. 여기 또 읽어보니까. 그럼 결국에는 넓이가 얼마야? 3xy야. 3xy. 그래서 3xy의 최대를 구하세요. 곱의 최대를 구하세요. 그러면 산술기가 쓸 수 있다고. 그럼 곱의 최대 어떻게 할 건데? 얘네는 크거나 같아요. 뭐보다? 2배의 루트에 둘끼리 곱한 거 24xy. 그래서 그냥 지금 이거 문제 풀 때 난 가로가 x, 세로가 y라고 하는 게 좀 더 쉬워 보이긴 해. 숫자가 살짝 복잡해졌는데 그러면 우리 요 놈과 요 놈으로 가져와서 하나 소리고 이 약분 16 그리고 제곱까지 하면 루트가 사라지는데 이거 잘 봐봐. 우리가 계산할 때 야 뭔가 나는 3xy를 구해야 되는데 야 굳이 16제곱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냥 16의 제곱이라 그냥 써놓은 상태에 그러면 정리 예를 들겠지. 16의 제곱 표현을 갖다 뭐보다 24xy보다. 근데 나 뭐 구하고 싶은데 3xy 구하고 싶지. 8로 나눠 8. 그러면 여기서 내가 계산 안 한 이유가 있다고. 16 2개짜리인데 8로 나눴대. 그럼 뭐야? 16 곱하기 2로 바뀌었지. 32란 소리죠. 그래서 3xy의 최대값은 32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것도 구할 수 있다고 막 얘네는 뭐 길이가 그때 길이가 얼마냐 라고 물어볼 수 있다고. 그때 길이가 얼마야? 그러면 나는 6x하고 4y라는 녀석으로 산술기하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을 때 뭐 그때 길이일 거야 라는 말. 그래서 뭐 y는 16일 거니까 y는 4 뭐 이렇게 나오겠죠. 함수할 때 많이 나가도록 하고 오늘은 2시까지만 하고 마무리해야겠다. 여기 상훈집 나는 절대 못 풀 텐데. 선생님. 응? 그러면 저거 애초에 그 크다 식 세우기 전에 응. 약분을 먼저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서 약분? 네.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근데 살려주는 게 좋아. 왜냐면 이걸 습관화 들여놔야지 우리가 나중에 좀 복잡한 문제 지금 나오긴 하거든요. 복잡한 문제를 했을 때 걔들이 원하는 게 뭔지 몰라. 근데 내가 마음대로 약분을 이렇게 숫자를 작게 만들거나 뭐 문자 같은 약분을 해버리잖아. 그러면 내가 필요한 힌트가 없어질 수도 있어. 그래서 우선은 살려놔라. 우선은. 알겠죠?
와, 3문제 3개인데 3개. 우선 유형 문제만 다 하고 3문제는 따로 해줄게. 시간 너무 오래 걸려서. 그래서 91번 산술기하고 코시슈파르츠는 좀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산술기하를 아까 잘 이해 못했나 해도 코시는 바로 할 수 있어. 우리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뭐 이런 그냥 명칭이지 라는 녀석이 있는데 얘가 뭘 의미하는 거냐. 아까 산술기하는 뭐였어 기준이? 양수인 애들. 얘들도 양수잖아 길이니까. 그지? 양수인 애들을 기준으로 합의 최대, 곱의 최소를 구할 때 사용을 했다. 그럼 코시슈바르츠는 우선 문자가 4개 나오는데 문제도 좀 더 쉽게 나와. 얘네들이 실수, 무조건 실수 기준이어야 돼. 실수 기준으로 어떤 식들의 최대 최소, 이번엔 최대 최소가 한 번에야, 한 번에. 그래서 어떤 식을 만족을 할 거냐. 얘네 제곱은 개수가 a, b라는 녀석 기준으로 a 제곱, b 제곱. 그리고 문자가 x 제곱, y 제곱인데, 그러면 얘네가 무조건 1차식인가요? 그거 아니야? 1차식 아닐 수도 있어. 예를 들어 어떻게 나오냐? 둘 다 숫자 나와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 4 더하기 x 막 이런 식으로 나와. 4 더하기 x. 그러면 때로는 어떻게도 가능하냐? 4를 2 곱하기 2로 쪼개가지고 a가 2고 x가 2, b가 1이고 y가 x 이런 식으로 진행갈 때도 있을 거라고. 이런 문제 하나 3문제 아까 슬쩍 볼 때 있었는데 그것도 해주긴 할 거야. 그럼 우선은 그냥 너네가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91번 같은 거 그냥 1차식으로 나온다고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야? x제곱 더하기 y제곱 100이지. 그러면 우리가 우선은 연습하니까 여기 차이가 100이구나 라고 내가 생각할 수 있어. 그지? 그래 놓고 3x 더하기 4y의 최대값이래. 야 우선 최대값 그대로 가볼까? 여기 자리가 3x 더하기 4y 해서 들어갈 수 있다 이 소리지? 그럼 그대로 내가 꼴만 맞춰주면 되네. 봐봐. 3x 더하기 4y니까 나는 a를 3, b를 4라고 생각해서 3의 제곱 더하기 16 바로 닫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걔네 뭐라고? 100 이렇게 시작할 수 있다고. 그럼 이거 어떻게 돼? 2500이라는 녀석 이하라고 할 수 있지. 근데 얘네가 왜 아까 말할 때 최대 최소라고 나오냐? 제곱한 놈이 2500보다 작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제곱 음수여도 상관이 없겠네. 그러니까 실수라고 나온다고. 그럼 결국에 저 제곱 안에 있는 3x 더하기 4y라는 녀석의 범위가 어떻게 돼? 2500은 50의 제곱이지? 50부터 50 사이의 수구나. 실수니까. 그래서 최대값 얼마인데? 이 범위 안에 최대값 50 그러면 알파는 50. 그러면 여기 산술기하에서도 그랬지만 코시슈파르츠에서도 저 등호가 언제 설명이 될 거냐라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럼 이 등호 언제 설명이 되냐면 얘네 식을 기준으로 또 내가 이게 중요해. 어떤 식을 기준으로 내가 코시를 진행을 했냐고. 나는 3x 쪽에 4y 쪽인 상태로 진행했지. 그러기 때문에 등호는 3분의 x는 4분의 y일 때 등호일 거야. 그냥 개수분의 x, 그러니까 a분의 x, b분의 y인 거야. 오케이? a분의 x, b분의 y. 걔네 둘이가 이걸 같을 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두 놈의 비율이 같을 때라고 생각하면 돼. 두 놈의 비율이 같을 때. 지금 두 개 나눠서 같다 얘기했잖아. 두 놈의 비율. 알겠지? 그래서 비율이라고 이해하는 게 좀 더 어려우면 이게 더 어렵다고 생각해. 그냥 a분의 x, b분의 y라고 외우는 것이 편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 두 개가 같대. 그지? 그런데 나는 뭐를 기준으로 간 거야? 3x하고 4y를 더하는 게 50이구나 기준으로 갔지. 그럼 한 문자 정리가 가능하네. 뭘로 정리할까? y는 이렇게? 그럼 4를 곱해? 3분의 4y 4x. 그러면 얘 4 곱하라는 소리네. 3x 더하기 3분의 16x는 50이구나. 얘 계산하면 3분의 25x네. 그치? x는 6하고. 그래서 얘는 실제로 2로 값이 같구나. 오늘 여기 코시 파트는 다 해야 돼서 너네 좀 더 하자. 그럼 y는 자동으로 8, 얘는 둘 값 같다 그랬지?
3문제를 뺄까 그냥? 그래서 유형 문제만 하고 마무리할게. 선생님 X랑 Y 값이 같다고요? 아니 요 값이 같다고. 아 그래서 x를 6인 걸 찾았잖아. 그래서 이게 2로 같구나. x 값, 저 값들이 2로 같구나라고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코시는 최소값도 구할 수 있어. 왜? 우리 봐봐. 이 값을 만약에 최소로 구해서 여기는 마이너스 50이었을 거야. 그지? 그래서 산술기하에서는 이제 고정값이었어. 뭐 합의 최소, 곱의 최대였는데 코시는 최소, 최대를 둘 다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5x 더하기 2y가 29라고 나와 있고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니까 얘도 그냥 적당히 내가 연습을 해볼 거야. 얘 뭔가 식 나와 있잖아. 얘에 대해서 제곱을 가보자고. 요 놈의 제곱은 작거나 같아. 뭐보다? 지금 x제곱 y제곱을 내가 활용하고 싶지? 그럼 얘들도 이렇게 쪼개는 소리야. 5하고 x 쪽에 2하고 y 쪽에. 그러면 개수가 5의 제곱, 2의 제곱 이렇게 써질 수 있고 지금 이것도 계산 일부러 안 해놨죠. 얘 29고요. 얘 29의 제곱이니까 29 하나씩 약분.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9보다 크거나 같구나. 그리고 98번 같은 거 풀 때는 뭐 어떨 때는 코시 어쩔 때는 산술기나 써야 되니까 그거 잘 알아두시고요. 99번하고 마무리합시다. 99번 이렇게 활용할 수 있지. 얘네 A부터 B까지가 지름이니까 얘 길이 4구나. 그 다음에 둘레 길이의 최대값 문제를 쭉 읽어보니까 둘레 길이 최대값이라며. 그럼 어쨌든 가로 길이, 세로 길이가 필요하겠구나. x, y. 그러면 난 이거를 보자마자 x 더하기 y 더하기 4의 최대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로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게 뭐냐를 잘 봐야 돼. 우리한테 뭔 힌트가 주어져 있어?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하나 사용할 수 있겠죠. 제곱 더하기 제곱은 16이구나 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는 요 놈을 뭔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떻게? 호식을 써야 되니까 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이란 녀석은 작거나 같아요. 왜 이렇게 쓰냐? 나 최대 구하고 싶거든. 우변에 x 더하기 y가 존재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최대값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x제곱 y제곱을 뭔가 활용해야 되니까 나 이렇게 식 쓸 수 있고 그럼 결국에 뭐야? 이거를 1 곱하기 x 1 곱하기 y로 쪼갰단 소리야. 개수를. 그래서 앞에 거를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개수를 1 곱하기 1로 쪼갰기 때문에 그게 16 들어가죠. 됐니? 그래서 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은 32보다 작거나 같다. 최대값은 뭐 제곱이 32니까 4루트2라고 쓸 수 있나? 여기보다 얘는 4루트2 더하기 4가 최대.